도로가 끊겼습니다. 출혈 환자가 숨이 막혀 옵니다. 남수단 분쟁과 절망이 반복되던 땅. 총성과 울음이 멈추지 않았던 그곳에서 한 아이가 병원까지 단 15km를 남기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우기엔 트럭도 오토바이도 멈추고 그 땅에선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죽음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반복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도움의 손길을 뻗었지만 그 누구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보이지 않자 하나둘 짐을 싸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던 그때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단 하나 남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총 대신 삽을 들었습니다. 자원 대신 생명을 먼저 바라봤고 이익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그 진심. 그것은 단순한 파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만들었고 희망을 심었으며 기술과 신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남수단은 한국을 더 이상 원조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년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그 말의 주인공은 남수단 외교부 차관 윌리엄 오테논. 그는 서울 외교부 회담실 한가운데 서서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함께 걸어갈 진짜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한민국입니다. 당신들의 병사는 무너진 우물에 펌프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국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수단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해냈습니다. 무너진 도로는 다시 이어졌고 끊어진 생명줄은 다시 연결되었고 사람들의 눈빛엔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수단의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처음으로 이름 불러준 건 한국 병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번호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총보다 라디오를 먼저 켜는 군대. 바로 한빛부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상이 외면한 땅에서 끝까지 남아 사람을 품었던 단 하나의 나라. 그곳에 남겨진 10년의 발자국.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남은 대한민국. 사람을 먼저 본 10년의 약속. 남수단은 2011년 독립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권력 투쟁과 내전이 반복되면서 국가 시스템은 무너졌고 수많은 생명들이 희망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피난길에 올랐고 병원은 약도 의사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매일같이 삶을 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남수단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빛부대였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UN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남수단 종글레이 지역에 한빛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위험했습니다. 밤이면 총성이 울렸고 낮에는 갈라진 땅과 무너진 다리들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병사들은 묵묵히 도로를 복구했습니다. 유니티주 보로 지역의 도로가 복구되자 이동 시간은 6일에서 단 하루로 줄었고 약과 식량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통로였습니다. 과거에는 출산 중 출혈로, 말라리아 쇼크로 이송이 불가능해 생명을 잃던 이들이 이제는 3시간 안에 진료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아프면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도로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의료 역시 한국이 바꿔놓았습니다. 한빛부대는 이동식 진료 차량을 운용하며 외딴 마을까지 찾아갔습니다. 하루 70명 이상을 진료하며 말라리아, 장티푸스, 영양실조 같은 질환을 치료하고 간단한 수술도 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2021년 콜레라가 퍼질 위기였던 날, 오전 9시에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오후 1시에는 8개 마을의 진입 금지 방송이 전파되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살균수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날 저녁 전염병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 피해 대비 83%를 막아낸 그날 유엔은 한국의 신속 대응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전기 없는 마을에 빛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한빛부대는 태양광 기반 소형 전력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마을 광장과 보건소에 24시간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생애 처음으로 야간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기반 라디오 송수신 장비가 도입되어 한국어 교육 방송과 위생 지식도 라디오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생명의 라디오. 한 마을 주민은 라디오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물도 전기도 다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 전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한빛부대는 도로 복구를 단순한 건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기초 토목 기술을 교육하고 함께 작업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150명의 청년이 정식 고용되었고 일부는 다른 NGO에 재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자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길만 닦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무력 충돌이 있었던 마을에선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 마을에 무장 세력이 진입했을 때 한빛부대는 평화중재단을 꾸려 주민 대피를 돕고 무장 세력과의 대화를 통해 철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기철 홍수로 마을이 고립되었을 때는 고무보트를 띄워 47명의 아이를 구조했고 임시급식소와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이들은 군인이면서도 의사였고 엔지니어였으며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 교실, 한글 교육 프로그램, 백신 캠페인, 이 모든 활동이 코이카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한빛부대가 주최하는 한국의 날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을 외치던 그 모습. 그것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나라라는 인식이 그들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수단 외교부 차관 윌리엄 오테노는 서울 외교부 회담실에서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동반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한국 외교관들과 코이카 직원들의 표정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제안서, A 사용지 몇 장으로 이루어진 문서, 그 표지엔 태극기와 남수단 국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수단은 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아닌 함께 세운 나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이 떠난 그곳에 끝까지 남은 단 하나의 나라, 사람을 먼저 본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 3층 회의실. 남수단 외교 사절단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묵직한 기대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남수단 외교부 장관은 천천히 가방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극기와 남수단 국장이 함께 붙어 있는 그 서류. 그것은 단순한 요청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라와 나라가 함께 걸어갈 미래를 담은 제안서였습니다. 장관은 깊은 숨을 내쉰 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닌 100년을 함께할 파트너로서 대한민국과 걸어가고자 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긴장으로 굳었던 표정 속에서 어딘가 따뜻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폐허 속에서 물 한 방울 없이 버티던 그날, 한국의 장병들이 무너진 우물에 다시 펌프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대한민국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과거 남수단에서 활동했던 한빛부대 장병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삽과 붓을 들고 도로를 닦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순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수단이 한국에 제안한 내용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었습니다. 남수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발할 기반이 없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기에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모두 실패하고 떠났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설을 짓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운영하고 유지하고 현지인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우리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과 함께 공동 수익형 협력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남수단의 제안서는 6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건설, 식수 및 상하수도 정비, 무역과 투자 환경 개선, 보건의료 체계 구축, 교육과 장학 프로그램, 석유와 가스 개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고 현지 인력 고용 비율을 50% 이상 보장하며 기술 이전과 유지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이 제안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에서 시작된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코이카 고위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도로 건설 단가, 발전소 시공 기간, 의료진 파견 규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 모두가 진지하게 자료를 들여다보며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코이카 한 관계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남수단에서 초등학교를 복구하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현지 아이들과 함께 페인트 칠을 하던 그날, 그 아이들이 웃으며 외쳤던 말, 코리아가 왔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수단이 제시한 모델은 단순한 개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단계적 로드맵이었습니다. 1단계는 인프라 구축, 2단계는 산업 기반 조성, 3단계는 자립 경제 체계 확립,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자원 일부에 대한 우선 수익권을 확보하고 현지에 기반을 두며 아프리카 전체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수단 국토개발부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 우리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한국. 그 성장을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정부는 남수단 제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기획재 정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코이카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정기 협의와 현지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우건설, 포스코, GS 등 대형 건설사와 에너지 통신 기업들이 현지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원조가 아닌 새로운 신흥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에너지 기업의 전략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아프리카 최초의 한국형 도시를 선점하는 것이 미래의 자산이다. 한 통신기업은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한국어 문자 서비스 실증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국제사회로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BBC는 한국, 위험한 나라에서 기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알자지라는 중국이 떠난 자리에 한국이 들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르몽드는 남수단의 변화,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온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도로와 전기, 물이 갖춰지면 학교가 생기고 아이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현지 학교와 병원에 의약품과 교재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운 나라로 한국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협약서보다도 더 무거운 신뢰의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그 땅에서 끝까지 남은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의 진심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난 뒤 한빛부대가 활동하던 지역에 다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도로 위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보건소 앞에서는 주민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우기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때 절망의 상징이던 그 땅에 조금씩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개발 모델은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협력 방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얻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 한국은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UN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개발 협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 기술 이전, 주민 참여, 장기 운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앞으로의 국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남수단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외교 전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천천히, 묵묵히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 그 신뢰는 이제 남수단 내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도시에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간호학교, 공업고등학교 설립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는 나라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마을에서 미래를 꿈꾸게 되었을 때 그곳엔 늘 한국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포기했던 땅,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위험한 곳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이 세계를 바꾸는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불안정, 기후변화, 국제 정세의 변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땅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한빛부대의 병사들은 실제로 군사작전보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현지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와서 전기를 만들고 떠났습니다. 중국은 와서 석유를 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와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었고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많은 보고서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남수단의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실사, 기술 검토, 사업 타당성 분석,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남수단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작 우리 지도자도 오지 않던 마을에 한국 병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스스로를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 돈이 아니라 자세, 이익이 아니라 진심. 그 진심은 이제 남수단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명의 병사가 무너진 우물 앞에서 펌프를 다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제 하나의 나라 전체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이어주는 강력한 신뢰가 되었습니다. 남수단 주민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운 나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감동이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 선택. 그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나라의 외교 방향을 바꾸고 결국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내 택한 그 한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조용한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지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 모두가 등을 돌렸던 그곳에서 한국은 끝까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10년의 진심,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생명을 살리고 신뢰를 만들고 국경 너머 하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놓친 이야기, 하지만 절대 잊혀져선 안 될 한 나라의 진심을 마주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멈춰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세상 더 많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가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응원하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서든 따뜻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